안녕하십니까. 고전철학 제자백과의 한판 씨름, 오늘은 제 3강 소강시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소강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죠. 바로 뭐냐면 하은주 3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은주 3대. 자, 그러면 저번에 요순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대동사회였다. 그럼 이제 하나라, 요 소강시대가 쉽게 말해서 요 3대입니다.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자, 그러면 요 시대에 해당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순임금이 이제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줬다 그랬습니까? 그죠? 우임금한테 물려주죠. 자, 옛날에 중원에 살던 요임금이 왕위를 저 동이족인 순한테 물려주죠. 그리고 순이 이제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 서부족인 우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가 세운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라는 어떤 특징이냐? 여러분, 하나라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우임금의 업적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우임금의 업적 중에는 요 치수를 합니다. 치수. 우임금이 자, 치수 뭐냐? 물을 다스렸다. 이 뭐냐면 요 다스릴 치자가 물을 순리에 맞춰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물이 제일 부작용이 없는 것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임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낮은 지역으로 물을 뺀 것이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바다로 물을 뺐어요. 그 황하 지역. 그래서 여러분 저 우임금 때 전 세계가 물로다가 엄청 범람을 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가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바다로 빼죠. 이러면서 홍수를 잠재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하나라 때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물 치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책력 있잖아요. 책력, 달력이라든지 이런 철력 같은 하늘에 보고 이런 것들, 요것이 하나라 때에 많이 정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책력들도 하나라 때 이미 만들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우임금은 서부족이었단 말이에요. 서부족. 자, 서부족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서부족의 특징은 저번도 얘기했지만 물질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치수도 이게 토목공사거든요. 일종의 관계 토목 이런 거에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요 하나라로 오면서 이제 우임금 치수 사업 여기 있으면서 이제 왕위를 이제 특징이 뭐냐? 여기서는 적임자에게 물려줬지만 요 때부터는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이렇게 아들한테 쭉쭉 장자가 세습이 되죠. 첫째 아들한테. 그러다 이제 하나라 때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 요 거리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 거리 이게 채찍 뭐 이런 거죠. 찌질 걸 채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이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왕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요 거리라는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걸 때 이 마지막 왕인데 흔히 말하면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망조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왕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주지웅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지웅님.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배 타고 술 먹으면서 고기 먹고 기생 파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신이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배를 뭐 한강이나 가서 타든지 바다에 가는 게 아니라 왕이 경복궁에 살면서 뱃놀이를 하고 싶어. 그럼 저 한강까지 가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최부동 사람들, 쉽게 말해서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서촌 요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인공 연못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생들과 맨날
술, 고기, 파티. 이게 주지웅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요부가 등장하죠. 요부가. 그래서 이제 그 요부를 우리가 이제 말희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말희. 근데 이 말희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근데 웃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왕이 맨날 파티에도 아니고 그런데 유일하게 웃습니다. 언제? 비단을 이렇게 찢으면 그 찢는 소리를 듣고 까르르 웃는 거야.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비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 가방을 하나 이렇게 찢으면서 까르르 웃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많은 비용을 누가 냅니까? 국민의 세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는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거죠. 이 여자도 있지만 이 왕한테.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제 불만이 굉장히 팽배할 때 이제 이 우임금은 서부족이거든요. 이제 동쪽 사람이 이거를 이제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쪽 사람인 누가 나오냐면 바로 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동부족인데 이제 동이족입니다. 또. 그래서 이 탕임금이 세운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자, 이 은나라. 그럼 이제 은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동이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은나라는 확실히. 그래서 흰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묻는 점이 발달되어 있어요. 점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때 어떤 점을 봤냐면 거북점을 봤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뭐가 나냐면 이 은나라 때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때 문자가 나옵니다. 요 갑골 문자라고. 여러분 갑골 문자가 뭐냐면 상형 문자요. 지금의 한자의 기원이 되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럼 이제 은나라 이 동이족이 뭐를 만드냐?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는요 중국인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만든 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잘못 알면 한자가 저기네?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가 우리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상형문자는 사물을 보고 여기 글씨를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자 중에 요 가을 추자, 집가자를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죠. 이 가을 추자가 뭡니까 이게? 이게 벼화 플러스 불화입니다. 여러분 이 벼가 뭐냐면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여기 메뚜기를 형상한 게 벼화입니다. 그럼 메뚜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이 가을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 메뚜기를 구워 먹는 민족이 어디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뚜기 먹어요. 저 중국 사람도 먹던데 기름에 튀겨 먹어요. 거기 좀 달라요. 베트남 이런 쪽은 기름에 튀겨 먹어. 우리는 구워 먹어요. 직화로다가. 그리고 집가자는 집 아래에 돼지가 살아. 우리나라 제주 똥돼지가 집 아래에 있거든요. 요것이 가옥이었다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런 문화가 나오는 것이 바로 동이족의 특징인데 요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국 사람들도 한자는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라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굳이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면 우리 동이족이 앞선 게 되니까 그냥 알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1970년도에 그 활동했던 동작빈이라는 교수는 천명을 하죠. 딱 대놓고 뭐라고? 이거 이 동이족이 만든 글자다. 그리고 그 단군조선이라는 그 동이족의 나라가 그 있었다. 그래서 윤력을 갖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 단군 신화가 가짜가 아니라 만든 설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었다 이러면서 그 동이족의 존재랑 그 우리 민족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수들을 중국에서 띄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묻혀버린 거예요. 알고 있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 한자는 우리 글자죠. 자, 그럼 이제 요 우리 글자인 한자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이전부터 말로만 전해지던 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이것들을 봐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기록이 아니라 요순, 우 이제 요런 기록들이 이게 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임금 이전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주 날조하기가 굉장히 좋지요. 자, 그러면 요때 그러면 요 은나라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풍습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신호조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호조하고 이 점을 묻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 갑골 문자에서 이 거북점이라는 게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에 두고 거북이 등껍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골 문자가 이거예요. 거북이 등껍질에 글씨를 써놓습니다. 몇 월 며칠 몇 년 이웃나라 전쟁을 하면 이긴다. 그럼 여기다 이긴다 쓰고 여긴 진다 이렇게 쓰면 요것을 이제 글자로 쓰고 불에 구워요. 거북이 등껍질을. 그러면 이게 찍찍찍 갈라지면 이 진 쪽으로 갈라지면 이거 지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갈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글자가 갑골 문자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로 됐냐면 소발굽을 갖고 점을 치기도 했어요. 은나라 때. 그래서 소발굽, 통굽을 이제 불에다 굽습니다. 그럼 이제 굽기 전에 이것을 뭐를 할 겁니다. 하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 소발굽을 탁 불에 태워. 그럼 이 소발굽이 그대로 타면서 안 터졌어. 그러면 기란 거예요.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소발굽이 가운데가 쩍 갈라졌다. 이건 재수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굽이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에 따라서 이제 길하다 안 길하다 이것도 판명이 났던 거죠. 그리고 또 순장이 이때 나와요. 순장. 여러분 이 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동이족이 한 마음이 굉장히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마음 내 마음 한 마음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이때도.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그럼 혼자 가면 너무나 외롭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으로다가 사람의 모양을 해서 같이 묻어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시시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무로다가 깎아서 묻어줘. 아 이것도 시시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야 이럴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그분이 좋아했던 사람을 묻어주자. 이래서 이제 그 식솔들 좋아하는 처, 부인 뭐 싹을 다 묻으니까 이제 이 순장은 나중에 굉장한 사회 문제로서 대두가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왕이 죽으면 이제 왕을 총애를 받던 신하들도 같이 묻는 형상이 돼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장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한 아주 현명한 신하가 하나 나왔다는 거죠. 쑥 보니까 이제 왕이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자기가 다 묻힐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가 기지를 발휘한 거죠. 왕이 죽으려고 하니까 얼른 달려가서 폐하 뭘 하시고요. 귀를 딱 대봅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죽었어. 자, 폐하가 뭐라 그러시냐. 자, 이번 순장부터는 나만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다 신하들을 다 같이 묻으라고 폐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순장은 이제 없었던 걸로 여기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요 순장이라는 풍습이 나왔던 건 이 동이족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특징인 거죠. 굉장히 따뜻한 한마음이 이게 넘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은나라 때는 이제 글자를 만들고 이제 한자를 만들고 글자가 나왔다는 건 문화적으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이제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은나라는 잘 나갔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동이족이 세운 이 은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전 세계에 글자를 만드는 민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앵글로색슨족 영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정신 집중만 하면 이 글자를 만드는 걸 아주 쉽게 만들어. 그러니까 창의성이 이때부터 뛰어났던 거죠. 이 동이족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총이 이두 문자를 만들어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만들어서 일본한테 전해줘서 일본 애들이 그걸 쓰고 있고, 또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죠. 그것도 3년 만에. 여러분 이제 세종대왕이 3년간 한글 창제에 몰두했다라는 기록, 그걸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 왕들은 경연청이라 그래가지고 그 경연이 뭐냐면 그 돗자리에서 경전이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왕은 업무가 끝나면 성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전을 읽습니다. 근데 세종대왕 왕들은 다 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안 읽었던 왕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정조, 연산군, 세종대왕. 그럼 이제 연산군은 뭐 이거 연산군은 좀 폭도라 안 읽었다고 치는데, 정조는 왜 안 읽었냐면 정조는 사서 삼경을 다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똑똑해서. 그래서 오히려 경연청 그 학자들과 같이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지. 다 하니까. 그리고 세종대왕은 읽었는데 3년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한글 창제를 하기 위해서 집현전 학자들과 아주 골똘히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게 3년 만에 나온 게 한글이다. 자, 그러면 한글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한글은요 뚱딴지 마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자를 쉽게 풀어 쓴 것이 한글입니다. 한자는요 뜻글자잖아요. 뜻글자. 그러니까 이걸 뜻을 소리로써 쉽게 풀어 쓴 것이 한글이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원인은 그거 보잖아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그러면서 이에 백성 어여삐 여겨. 자, 어여삐라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었으냐면, 그때 당시에 경상도 지방에 김화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폐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잠을 못 자는 거죠.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폐륜의 일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좀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일륜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한자로 돼 있는데 이 한자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한자를 쉽게 풀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우리의 한글이죠. 소리글자죠. 한글. 근데 한글은 정말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소리를 갖다 다 글로써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요, 전 세계 언어를 한글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 소통이 돼요. 우리 영어 글자도요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네. 뭐 태국말이나 저 다른 나라 말 다 열라 뽕따이 다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걸로 열라 뽕따이 시깔나무 숭 다 써. 영어 how about you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글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달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동이족이 만든 이 우리 조상이 만든 이 한자를 풀어 쓴 한글이 요즘같이 IT 시대에 엄청난 속도 전달력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영어도 변환해서 보내야 되고, 저 친구 애들도 한자를 갖다 간자체를 변환해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늦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딱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 한글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써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자는 얘기했잖아요. 한글이 한자를 쉽게 풀어 쓰기 때문에 한글의 70% 이상이 다 한자예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요 한자를 모르고 한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한문을 써야 된다, 한자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한자를 알면 한글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을 높이려면 한자를 알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거 있잖아요. 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밤인지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밤인지 글자로서는 모른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밤야자를 쓰구나, 밤율자를 쓰면 이제 이게 먹는 밤이구나, 이게 금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한자는 우리 한글의 어휘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자를 해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자의 단점이 뭐냐? 어렵다. 왜 어렵냐? 안 쓰니까. 저마냥 이 전공자도 이거 한자 이거 매일 보니까 이제 막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면 헷갈릴 때 있어요. 이게 뭐였지? 라고. 왜? 매일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한자가 어려운 건요, 매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한글이었고 지금도 한자를 쓴다, 그럼 우리 그냥 한자를 쉽게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제 한자는 말 그대로
뜻을 머금고 있다고. 뜻 글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고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 동이족은 이 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한자가 나와도 말입니다. 그것을 한참 꼴똘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충 이 글자가 이런 일자 이렇게 가지고 뜻이 그냥 유추가 돼요. 음은 몰라도. 이것이 한자가 갖고 있는 또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 은나라 때는 그 주변 나라들이 놀랄 만한 문화적 혁명이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럼 신바람 나게 잘 갔겠죠. 그래서 이때도 왕위를 누구한테? 아들한테 전달하죠. 자, 그럼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왕이 나오죠. 여기도 이제 마지막 왕이 거리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 이 주라는. 자, 여기도 여러분 여기 뭐 이 두 아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쭉쭉쭉 나오다 이제 마지막 왕이 거리였고, 이렇게 여기도 쭉쭉쭉 나오다 이제 마지막 주라는. 이 주자가 말 곱비주예요. 이거 어떤? 자, 이 마지막 왕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죠. 나라를 잘 다스렸냐? 아니다. 개판이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또 대표적인 짓거리를 하지. 아까 되겠죠? 자, 술 먹고 배 타고 기생놀이. 바로 주지용님. 이거를 또 합니다. 아이고, 술 좋죠. 주지용님. 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못지. 요거를 또 하죠. 주지 육님. 요 짓거리를 또 합니다. 주지육님을 또 해. 그러면서 또 뭡니까? 여전히 배 타고 기생 파티하고. 그리고 이때 또 요부가 또 등장을 하죠. 아, 이게 웃긴 게 왜 항상 요부들이 그렇게 있을까? 그래서 요 요부가 달기라고 하는 요부가 등장합니다. 아까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달기. 요 달기가 등장을 해요. 달기는 이제 또 뭐라 그러냐? 얘도 웃지를 않아. 옛날부터 이쁜 것들은 안 웃었나? 왜 안 웃나? 웃어라. 안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달기를 웃게 해주려고 뭘 하냐? 얘가 좋아하는 이벤트를 해야 돼 그냥. 근데 이 달기가 웃어요. 뭐를 하면. 이제 그때 나온 형벌이 포락지형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포락지형. 포락지형. 그래서 이 포락지형이 굴포, 지질락. 자, 포락지형이라는 형벌이 이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달기가 말입니다. 은나라의 훌륭한 신하들을 아침에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을 탁 집어. 그러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여기다 청동으로 된 기둥에다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다 여기다 불을 지펴요. 그리고 신하 하나 딱 찍으면 여기 신하가 여기를 건너야 돼. 그러면 기름 묻은 기둥을 건너려면 좀 미끄럽습니까?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뚝 떨어지면 그걸 보고 까르르 웃는 거야. 왕이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니 은나라가 이게 잘 되려고 망조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게 이제 이 나라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나라의 단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누가 봅니까? 그쵸? 요 서부족이 잘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 때 요 서부족 중에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왕. 나중에 문왕이지만 이분이 서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백. 자, 서백이 누구냐면 문왕 이름인데 이 서백이라는 사람이 그때 서부족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훌륭했거든. 왜? 엄마가 동이족이요. 그 태임이라는 엄마가 태임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사임당 있잖아요. 신사임당. 이 임자가 사임을 스승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이 신사임당이에요. 그래서 이 태임이 누구냐? 최고로 훌륭한 여자의 어머니의 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태임을 본받은 신사임당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동이족이었는데 이 서부족하고 결혼했는데 낳은 애가 이 문왕인데 엄마를 닮았는지
엄청나게 훌륭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족이었지만 문왕을 굉장히 쫓아요. 서백을. 근데 서백은 많은 사람의 지위를 얻고 있었지만 주를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공격을 하냐? 이제 그 아들인 무왕이 공격을 하고 이제 세운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 사실 밑밥을 다 깔아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무왕이 등장해서 아버지를 이제 왕으로 모시면서 이제 자기가 세운 주나라예요. 자, 이제 이때 요 은나라 때까지만 해도 청동기였고 요 주나라가 나오면서 철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청동기하고 철기가 맞부닥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주나라는 저 서부족은 철기로 무장을 해서 지금 중원에 있는 은나라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철기하고 청동기랑 싸우면 이거는 끝난 게임이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중원을 차지했다가 지금 서부족이 밀려오잖아요. 철기를 가지고. 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좀 무왕 때 항쟁을 보면 말입니다. 이 사상자가 하도 많아서 그 피해 방패가 떠내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서경에 보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희생이 많았다. 자,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의리가 굉장히 밝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을 끝까지 보필하는 사람들이 죽자라는 생각으로 이 민족에 싸웠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이에요. 이 단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죽자고 하고 이제 결국 주나라가 여기를 차지하니까 안 되겠어.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일로 밀려온 거지. 일로. 그리고 일부는 여기 흡수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 땅이잖아요. 굉장히 철학자와 관념자들, 철학적에서 좀 관념적인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산동반도 이 지역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동이족 후손이라고 유추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모여 사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은나라들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은나라 때 에키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이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 잘 흡수를 못해요. 네.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뿌리가 조금 있던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주나라가 여기서 이제 잘 나갔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주나라가. 여러분, 주나라가 잘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뭐 주나라도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 주나라 때 대표적인 게 이제 봉건제도가 뭐냐면 큰 영토를 왕이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럼 혼자 다 못 다스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후들한테 이게 나눠준다고요. 그럼 또 제후들은 그것을 대부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천자가 제후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거를 순수라고 하고, 또 제후들은 맡은 바 내가 직무를 잘하는지 보고를 하는 거, 요거를 술직이라 그래요. 술직, 조회하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맡은 바를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요게 이 봉건 시대 이 주나라 때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이 주나라는요, 요 서주 시대와 동주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서주 시대 때는 잘 나갔던 시대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왕이 이 천자가 이야기를 하면 밑에 제후들이 빨리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주 시대는 잘 나가. 그래서 이때 수도가 장안이 장안. 자, 근데 이때까지는 잘 나가는 거야, 서주 시대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야, 다시금 주나라를 재건해보자. 이래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동주 시대인데 이때 수도가 이제 낙양입니다. 낙양.
낙양성 심리허에 뭐 낙양으로 옮기죠. 이러면서 이제 동주시대로 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주나라가 잘 나간다기보다는 이제 삐걱거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부족이 세운 이 주나라 때는 서부족 위주의 정책을 폈으며 또 서부족만 정통으로 인정하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중국의 기원이 되고 있어요. 요때 왜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요순 동이족, 여기는 서부족, 여기 다시 동이족, 서부족. 그러니까 동서 사람들이 한 번씩 나라를 잡으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여기는 동쪽 서쪽 한 번 차지하는 동서 항쟁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주나라 이후로는 철기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다시금 동부족이 중원에 진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족이 중원을 쭉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누구 거예요? 여기 자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거다.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중화사상이라는 거죠. 화의관. 쉽게 말해서 자기네만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예요. 이 중화사상이 이때 이 주나라 후비, 이 동주시대 때부터 꾸물꾸물 싹튼다. 그래서 중국은요, 요 서주가 그러니까 서쪽이 앞선 개념이고 동쪽이 후진 개념으로 써요. 뒤처진 개념. 자, 그래서 요 요순 시대, 여기를 우리가 대동사회라고 하고, 우임금부터 여기 이제 하은주, 요때를 이제 소강시대다. 이게 뭐냐? 조금은 편안했던 시대다. 그래서 왕위를 아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적임자가 아닌 이제 요런 시대였다. 그래서 요 하나라, 은나라, 이제 주나라에 대한 요 이야기를 좀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나라 동주시대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